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해드린 대로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당원 게시판 의혹 당무감사 및 징계를 은근히 방해하거나 이준석과의 합당이나 연대를 주장하는 이른바 중도파리들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힘의 전신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냈던 황교안 현 자유화혁신당 대표가 밝혔던 천추의 한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장동혁 대표에게 다음 달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 윤리위원장 임명과 함께 공석 중인 당대표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확고한 자유우파 인사로 이제 임명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동훈 이준석 문제와 관련해 장동혁 대표가 상황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황교안 대표가 밝혔던 천추의 한의 구체적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 17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지난날 당대표로서 제가 잘못했던 부분을 사과드린다면서 과거 당대표 시절 4.15 총선을 앞두고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당시 당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이 경선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 결과 당이 지금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정말 뼈저리게 반성했다. 가슴이 찢어진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반성과 사과는 4.15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범우파 통합, 범보수 통합이란 명분 아래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류의 인간들을 복당시킨 데 대한 반성일 것입니다. 황 대표는 또 당대표 선거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맡기지 말고 당이 직접 관할할 것과 좌익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힘의 당내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 당대표 선거는 당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약 2달 뒤인 2022년 12월 25일에는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등 바른미래당 세력에 대해 강도 높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종북 좌파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자유우파의 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했지만 그 통합이 천추의 한이 됐다고 자성했습니다. 그는 바미당 출신 후보들에게 총선 출마 자리를 마련해 주더라 끝까지 자유한국당에 남아서 당을 위해 헌신했던 진정한 동지들을 챙기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황 대표는 유승민, 이준석 등의 바미당 세력에 대해 그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잘못을 거의 공격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자도 있다면서 종북 좌파와의 힘겨운 싸움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오히려 내부 총질을 하면서 분열의 정치로 민주당을 거들어주기까지 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가장 어려울 때 당을 버리고 떠났던 배신으로 당을 망가뜨리고 우파를 분열시킨 사람들이라면서 이런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던 짓거리를 또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다시는 종북 좌파의 탄핵 시도에 발맞추는 이들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유승민, 이준석 일당을 당을 망가뜨리는 암덩어리로 이제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당시 특별 기자회견 내용은 국힘 내 탄핵 가담 세력 중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세력에 대해 그때까지 당내에서 나왔던 가장 고강도의 비판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대표가 천추의 한이라고 밝혔던 내용, 다시 말해서 4.15 총선을 앞두고 범우파 통합 혹은 범보수 통합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을 뛰쳐나갔던 그 배신자 그룹을 다시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천추의 한이다.
그리고 그들은 암덩어리와 같은 세력이었다. 그때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황교안 대표가 그때 암덩어리라고 했던 그런 세력들, 다시 말해서 유승민이니 이준석이니 이런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변 국면에서도 또다시 배신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찬성하거나 했던 바로 그런 세력들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가담한 중요한 자들이 바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력들이죠. 그런 세력들이 가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두 차례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이은 이재명 정권 출범이라는 정말 국가적 비극으로 이어진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다시 당내 일부 중도파리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당 바깥의 제도권 언론, 좌익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조중동 세력들이 무슨 범보수 통합이니 하면서 한동훈을 끌어안아라, 또 이준석과 다시 손을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의 지금 그 당시 4.15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대표에게 압력을 가했던 그런 움직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국면에서 만약 장동혁 대표가 다시 당 안팎의 기회주의 중도파리들의 압력 혹은 그런 속삭임에 휘둘려서 이준석을 다시 받아들인다든지 혹은 한동훈에 대한 징계를 유야무야하면서 한동훈을 사실상 품고 간다든지 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동훈 세력이나 이준석 세력의 특징은 이 좌익 세력과의 처절한 싸움은 잘 안 하면서 우파 진영 내에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들과 반대되는 세력을 비난하고 특히 국민의힘의 핵심적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정통 자유우파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정통 자유우파 세력들에 대해서 걸핏하면 극우 낙인을 찍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보면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혹은 한동훈과 같이 가는 김종혁이니 이런 자들의 이 말이나 글을 보면 걸핏하면 극우란 말을 쓰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정통 우파 혹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입에 함부로 극우라는 말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동훈이나 이준석 세력이 걸핏하면 극우 운운하면서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우파 국민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모습은 저들이 결코 제대로 된 보수 우파 혹은 자유우파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런 자들을 다시 품고 간다면 앞으로 또 당내에서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당이 제대로 이재명 정권과 싸울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동훈 세력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유튜버인 젊은 시각이라고 있죠. 상당히 무슨 자유대학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근 개몽된 그런 젊은이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꽤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젊은 시각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한동훈 팬클럽 근황이라고 이번에 소위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나 혹은 황교안 대표나 민경욱 전 의원이나 혹은 국민의힘의 현직 다른 의원들, 많은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주요 정치인들이 관련됐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만은 그 재판을 선고를 앞두고 한동훈 팬클럽에 올라온 글들을 캡처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내용이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각이 소개하고 있는 한동훈 팬클럽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선고 몇 시인가요? 빨리 중형 내려지길 바랍니다. 의원직 박탈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되기를 바란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또 죄값 받아라. 니들이 지난 총선 때 대표님, 즉 한동훈을 말합니다. 대표님 도움받은 나경원, 윤상현, 신동욱, 조지현, 유형아, 안철수, 김기현, 조정훈
이것들이 도움받고 지금은 대표님 개무시하는 니들은 죄값 받아라. 여러분, 지금 이런 거를 올리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국민의힘 당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자유우파나 보수우파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개딸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뭐 몇 시인가요? 그러니까 재판 몇 시 하느냐 이런 말이겠죠. 또 이번 기회로 국힘이 하나 둘씩이라도 물갈이 되어야지 너무 많은 구태들로 희망이 없다 뭐 이런 글도 있고 비나이다 중령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어떤 자가 올리니까 밑에는 무슨 나무아미 타불 이따위 글들을 올리고 있는 것이 한동훈 팬클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젊은 시각은 이번에 나경원 의원 박탈되라고 제사 지냈었네. 사실상 같은 당이 아니구나 라면서 한동훈을 추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세력인지를 지적했습니다. 또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한동훈이라는 당의 기생충과 당 게시판 사건 당무감사라는 살충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당 게시판 당무감사로 이를 것은 한동훈과 친한계라는 기생충과 조중동의 가스라이팅이고 얻을 것은 자유우파의 건강한 정치 결사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애 비서관은 한동훈을 감싸던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동훈의 당 게시판 사건, 내부 총질 여론몰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감찰이 본격화되자 한동훈계와 조중동이 발작을 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당 게시판 사건, 당무감사라는 살충제가 눈앞에 다가오자 국민의힘에 빨대를 꽂고 좀 먹으며 살고 있던 기생충들이 기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신기 사라진 늙은 무당 조선일보가 무당 방울을 흔들며 한동훈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만큼 한동훈과 김종혁 등 친한계 그리고 조선일보 채널A 등 언론이 유착되어 저지른 내부 총질 여론몰이 당 게시판 사건이 자신들에겐 쥐약과 같은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 게시판 사건은 여론 왜곡몰이로서 기본적으로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면서 따라서 당 게시판 당무감사로 이를 것은 한동훈과 친한계라는 국민의힘에 빨대 꽂고 기생하는 기생충들이고 얻을 것은 건강한 자유우파의 정치결사체인 것이다. 그리고 덤으로 더 얻을 것은 더 이상 조중동의 가스라이팅이 먹히지 않는 튼튼하고 건강한 신체인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그러니 망설일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복잡해 보이지만 국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당무감사를 실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한동훈 일가의 연루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응징을 해야 합니다. 그걸 그냥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이 암덩어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문제는 지금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 무슨 합당이니 연대니 그런 말을 일절 꺼낼 필요도 없고 그렇게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급한 거는 이준석인 상태죠. 이준석은 어떻게든 당에 다시 복귀하려고 그러니까 4.15 총선 때 바른미래당 세력들이 복귀한 것처럼 그렇게 복귀하려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만 속은 지금 타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전혀 장동혁 대표나 혹은 당 지도부가 무슨 이준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움직인다든지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나 한동훈 이런 세력들은 어차피 나중에 만약에 당에 있으면 계속 분탕질을 칠 게 거의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동혁 대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4.10 총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 체제에서 그 당시 당 안팎의 그런 일부 움직임에 휘둘려서 장해찬, 도태우 이렇게 공천 확정된 사람들을 날리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본인도 그 당시 잘못했다 뒤에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뚝심을 잘 갖고 지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면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달 12월에 윤리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면서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던 당대표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이제 임명하길 바랍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현재의 지도부 구성에서 특별히 휘둘릴 일은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가변성이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확고한 자유우파 인사,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정도의 결기를 갖고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의 자유우파 애국시민들로부터 장동혁 대표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